자,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 8천. 예, 결국 종가 기준으로 8천 마감했고 어제 장 초반에는 제가 요 시간대였나요? 하여간 8,130선 딱 찍기도 해서 와 했었는데 오늘 얼마나 갈까요? 네, 오늘은 뭐 이제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8천 한번 갔었기 때문에 사실 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마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동반 랠리로 간 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뭐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8천은 우리한테 이제 목표가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나아가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 세계 이제 국가별 시가총액 이제 7위를 거의 이제 굳혔고 이제 한 5위 정도까지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돋보이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요. 우리, 대만,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다 반도체와 관련된 뭐 생태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반도체를 뭐 생산하거나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일본은 뭐 잘 아시처럼 직접 반도체를 뭐 이런 부분들은 약하지만 소부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만 지금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합니다. 니케이 225, 대만 자추엔지수, 가권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코스피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또 가볼까요? 예,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 거래 개시하는데 마침 오늘 UBS 리포트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19% 오늘 폭등을 했고 애프터에서도 20%또 오르고 뭐 하여간 이래서요. 이게 참 오늘 여기다 삼전 닉스 이 단위종목 레버리지까지 되다 보니까 오늘 뜨겁겠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보다는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대다수인데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20% 올랐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소위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간다. 네네. 그게 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마이크론이 보여줬고. 그러네요. 오늘 이제 이 ETF 관련돼서 전 국민이 이것만 구경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콧구멍을 때리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삼성 거는 이제 0193이라고 치시면 나오고 이제 잠깐만요. 얼마요? 0193. 0193? 네, 미래에셋은 0195라고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가 딱 나오니까 ETF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안 쓰기로 정하기로 했죠. 네. 그다음에 현물형이랑 이제 선물형이 있는데 현물형은 배당이 나오고 선물형은 배당이 안 나온다라는 점이 좀 약간 다르죠. 오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상품의 인버스의 거래량이 얼마가 될지가. 곱버스? 네, 그게 그렇죠. 곱버스 거래량이 얼마가 될지가 전 그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어제 하이닉스가 또 한번 좀 물론 한 5%로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제 한번 좀 시세를 좀 냈던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또 2% 넘게 올랐고요. 글쎄요,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제가 보는 7% 삼성전자, 닉스가 8% 넘게 오르는 걸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항상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때 가서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이제 9월로 나왔군요. 8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저희 이데일리 TV 네이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주환 애널리스트라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뷰를 좀 다르게 보는 분인데 굉장히 핫한 분이죠.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 출신이신데 지금 공학 박사신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 정점이 다 왔다라고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도 굉장히 많고 이분이 쓰신 글이 굉장히 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꼼꼼히 읽어봤을 때 사실 팩트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팩트를 갖고 누구는 더 좋게 보는 거고 이주환 애널리스트 같은 분은 그 패턴을 갖고 팩트를 갖고 시장이 이제 거의 마감에 가까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안 꺼내셨던 얘기를 이제 성과금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불황 때 핵심이 이제 이탈을 막는 카드로 이 성과금이 쓰여야 되는데 이거를 고정으로 한마디로 박아버리면 이게 나중에 경영과 노사 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관련돼서 굉장히 좀
몇 달 전이죠.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셨던 약간은 시장에서는 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다 팩트는 팩트죠. 이제 이번에 9월 이전에 피크아웃이 왜 오는지를 이제 어떤 팩트로 설명을 하신 부분 중에 수출 데이터에 이제 착시가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D램의 가격이 올라갔지 수출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50%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공급을 절반이나 줄였는데도 현물 가격이 올해 초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공급 과잉의 이제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추격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좀 약간 뻔한 부분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주한 애널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비트 그로스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팩트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은 팩트를 듣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보죠. 화웨이 TSMC와 격차 좁힐 것, ASML 장비 없이도 가능하다. 예, 어쨌든 좀 전에 이제 이주환 박사 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게 단기 변수는 아닌데 중장기로는 이 중국 변수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표현 좀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1.4나노를 31년도에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일단 로직 폴딩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직 폴딩 기술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도면 회로는 이제 평면에다 그려지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회로가 계속적으로 쌓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회로도를 종이 한 장으로 놓는 게 아니라 거기를 책처럼 회로도를 쌓아갖고 그걸 쌓아서 ASML의 그 노광 장비 없이 1.4나노를 칩을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TSMC는 28년도에 1.4나노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나노는 이미 뭐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화웨이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우리 반도체 들어가는 AP 칩이 키린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올해 로직 폴딩을 채택을 해서 올해 생산을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주환 박사의 표현대로라면 공급 조절로 가격을 올려놔서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좀 됐는데 SMIC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좀 했죠. 일단 요거 SMIC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자회사 이제 그 설계하는 네. 자회사가 이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니까 급등을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직 폴딩 이용해서 키린 AP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어떠한 식으로 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은 과연 뭐 31년도에 1.4나노 노광 장비 없이 가능한지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서 중국금융연구소 소장이 저희 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신 분입니다만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늘 얘기를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위험 요인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레거시가 아니고 거기서 중국이랑 물량으로 우리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HBM이라든가 이제 D램 중에서도 좀 고부가 가치 D램 이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전명수 소장이 좀 늘 하시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박근호 위원이 가져오신 이제 플로어에서 좀 더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이슈는 경기 변경을 앞둔 코스피 200, 150.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이제 편입 종목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플로어에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프리마켓 상황 한번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일단 삼성전자가 7%, SK하이닉스가 8%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랑 얘기하기 나오는 전 상황 그대로 좀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변화 없이 스퀘어가 5%대. 오늘 확실히 현대차가 조금 둔하죠. 아무래도 저거는 오늘 반도체랑 지금 밑에 삼성전기가 1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AI 관련된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뭐 이제 기판이 됐던 이쪽으로 좀 시세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호 의원 통해서 어떤 종목들 편입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정기 변경 앞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종목만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ETF 쪽으로 자금이 워낙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주들 어떤 그 패시브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200 ETF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 종목을 다 담는 건 아닙니다. 상위 한 80이나 120 종목 정도만 담거든요. 일단 이번에 정기 변경에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기 변경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6월 달, 12월 달에 있는데 정기 변경 발표는 이제 정기 변경 되기 전에 훨씬 먼저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은 6월 달, 12월 달 선물 옵션 만기 다음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5월 달은 두 번째 목요일이 세 번째 있죠. 두 번째 목요일, 그게 중요합니다. 추정 장업이 코스피 200은 이제 91조 원, 코스닥 150은 11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 관련된 ETF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슷하겠죠. 일단 11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 진행합니다. 이 다음 달 6월 11일이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죠. 일단 코스피에서 들어가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HD 건설기계, 달바글로벌, OCI 4개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고요. 코스닥은 16개로 일단은 좀 약간 편입 종목이 많습니다. 나가는 종목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죠. 코스피에서는 이제 4개 종목, 이제 코스닥에서는 현대무벡스, 비츠로셀, VM 16개 종목. 파두가 이번에 들어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두는 좀 빠졌죠. 편입 종목 예상, 패시브 자금 규모. 이 종목이 들어갔을 때 시장에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코스피 200을 들어가면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들어가는 자금이 되겠죠.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순서대로 소팅이 됐고 이제 4종목 외에는 다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DB하이텍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1,154억. 뭐 지금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자금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HD 건설기가 이제 1,115억 정도 쭉 봤을 때 VM이나 성호전자 이런 쪽은 조금 약간 의미 있는 자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 종목의 어떤 크기 대비해서 원익홀딩스, 세트레아이도 600억, 이제 500억 후반까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6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편입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피 150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6월 11일이고, 그럼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지 아니면 수급은 언제 들어오는지 상당히 유의미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럼 12월 달에 정기 변경을 했던 종목군들은 어떻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12월 달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 코스피 200에 편입됐던 LG CNS 흐름인데요. 4개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수급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수급이 똑같냐면, 자, 여기 선이 하나 이제 그어져 있는데,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12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다음날 LG CNS가 편입된 기준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편입은 안 돼 있는 상태였었고 이 뒤는 편입이 된 날이죠. 이 편입일인데 이 기관 수급을 보면 편입되기 전에 확 들어왔다가 편입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편입되기 전날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기관 수급이 파란색 선이 확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하나 엔진도 12월 달에 편입이 됐죠. 이제 편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사실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편입일 전에 기관 매수세가 그 전에 확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는 크게 들어오진 않죠. 편입되고 나서는.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저희 코너에서도 오르기 전에 한번 관심 종목을 드렸었는데, 자, 편입일이죠. 이 전에는
편입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편입은 안 됐었죠. 근데 그 편입되고 나서 기관수는 오히려 빠졌고 편입되기 전에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세 종목까지 봤을 때 모두 똑같죠. 네 번째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편입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편입은 이 뒤에 편입이 됐는데 오히려 편입되고 나서 수급은 빠졌고 편입되기 전에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개 종목의 공통점을 봤을 때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편입된다라고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시장 상황 그리고 그때 그 종목이 주목을 받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수급만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급만 봤을 때는 편입을 기준으로 전에는 확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편입 다음에 됐을 때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거나 이렇게 좀 약간 플랫한 수급을 유지를 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사야 될까요? 일단 뭐 코스피 200 편입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수의 이유로 어떤 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관련 종목군들이 반도체나 이런 종목의 밸류 체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코스닥 200 편입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CNS 준비했는데요. 내용 한번 보고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STF라는 이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를 검사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자 그러면은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8천억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내년을 좀 더 좋게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 샘CNS는 이 TSF를 프로브 카드 제작사에다 납품을 하고 프로브 카드 제작사는 그 삼성,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런 IDM 쪽에 이제 납품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것만 보면은 그 프로브 카드 제작사한테 STF를 공급을 하는 샘CNS의 실적이 바로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른 주식 반도체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TSE죠. TSE, 프로브 카드 만든 기업입니다. 프로브 카드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콜테스트 통과를 했고 최근에 엄청난 그 매출 성장과 수주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TSE죠. 그럼 TSE 주가 흐름과 실적을 보면 이 샘CNS의 주가 실적이 보이는 거죠. TSE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샘CNS는 약간의 좀 굴곡이 있게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HBM4 관련돼서 매출이 본격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프로브 카드 테크노 프로브 그쪽 관련 매출인 것 같아요. HBM4E로 전환됐을 때 매출이 5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샘CNS 어제 잠깐 쉬었는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틀 연속 급등한 후에 어제 잠깐 뭐 쉬어갔는데 사실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TSE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하게 큰 조정 없이 올라가는데 말씀드렸듯이 CNS 이렇게 좀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 오늘 분위기 나쁠 리가 없겠죠.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전고점 돌파 확실하게 굳히는지 수급은 상당히 좋은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샘CNS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